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쓸띵작, 알고 보면 쓸모있는 명작 시리즈 책에 대한 소개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물론 이 군주론 자체가 오래되기도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보던 책이니까 지금은 이것보다 표지도 더 깨끗하게 예쁘게 나온 책들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이 군주론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좋은 책이란 무슨 책일까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좋은 책이란 어떤 책이냐? 표지가 예쁘거나 재밌거나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책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책, 이런 것이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책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고전이라고 불러요. 옛 고자를 쓰는 고전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옛날 책이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고전은 그 옛날 책을 지금도 보고 있는 이유는 그때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뭔가 영감을 주기 때문이죠.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도 그런 고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책 장사 같잖아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걸 펼치면 여러분들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고 읽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군주론을 읽을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를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책 읽기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군주론의 정수를 확 빨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인데요. 말이 조금 어려워요.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이걸 바탕으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들어봤죠? 이 춘추전국시대에 송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송나라. 근데 송나라는 좀 강한 나라는 아니었고요. 초나라라는 아주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 둘이 전쟁을 붙게 됐거든요. 근데 이 당시 송나라 왕이 양공인데 송양공이죠. 이 둘이 전쟁을 하는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기려면 막 기습도 해야 되고 막 공격도 해야 되고 거칠게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초나라의 군대가 강을 건너고 혼란스러울 때 빨리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부하들이 지금 공격을 해야 됩니다 막 하는데, 이 송양공은 혼란에 처한 적을 공격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 이제 전열을 다 갖추고 나서 전쟁을 하면 게임이 되나요? 다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박살이 났지. 그리고 결국 자신도 거기서 부상을 입고 죽는단 말이에요. 후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 송양공을 비웃었어요. 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군자이네 도덕이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건 너무 우스운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 고사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송양지인이라고 불러요. 송나라 양공의 어짐인.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자, 이게 뭘 보여줄까요? 이 송양공은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아주 군자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은 한 개인이 아니라 군주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사령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도덕 같은 것을 이 전쟁에서도 발휘했다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이 패착이었던 거죠. 아까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읽을 때 첫 번째 키워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요? 정치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개인적인 윤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도덕 이런 것과는 다르게 그 자체의 원리에 따라서,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서 굴러가게 마련이다. 그래서 정치는 정치 그 나름의 운영 원리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정치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마키아벨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주로서 나라를 지키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 정치적인 자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마키아벨리의 말들이 이해되는 바가 많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선하게 행동할 것을 고집하는 자는 많은 무자비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몰락을 자초할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군주는 필요하다면 부도덕하게 행동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언뜻 보면 놀부가 되라는 거냐, 조폭이 되라는 거냐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개인적인 도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설령 부도덕하게 보일지 모르는 것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정치적 자율성의 개념입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때 얼핏 유덕한 것으로 보이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는 반면 일견 악덕으로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키고 번영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뭐든지 해도 된다는 뜻인가?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 자율성이라는 개념, 정치 행위를 하기 위한 군주의 입장, 이것을 전제로 정치적인 현상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우선은 중요하겠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현실과 당위의 구분이에요. 자, 당위라는 것은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바를 뜻하죠.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하죠. 마키아벨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특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정치 행위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다 보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좀 나와요. 난 안 그런데? 난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마키아벨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바탕에는 이러한 면이 있으므로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주장이 아니라 인간은 이러한 존재다라는 현실적인 것을 바탕으로 어떤 책을 써나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시면 마키아벨리의 본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 현실이죠. 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위죠. 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바를 행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를 고집하는 군주는 권력을 잃을 것이다. 날카로운 통찰이죠.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이 다르고 현실과 당위가 다른 거죠. 하나 더 읽어볼까요? 군주가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과 두려움을 받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관해서는 논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 자신의 견해는 사랑도 받고 동시에 두려움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좋죠, 당연히. 그러나 동시에 둘 다 없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현실이 어떠냐면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자인데다가 기만에 능하고 위험을 피하고 이득에 눈이 어렵다는 것이다. 저는 안 그래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싶죠. 어떻게 보면 고대 중국의 인간의 본성을 주장했던 학자들 중에서는 순자의 성악설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나쁜 존재다,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현실이 그러하다.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이익 중심적이고 그런 면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 물론 이러한 것을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시켜야 그래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인간이란 어떠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목적은 우리가 갖되 인간 자체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거기에 기반을 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의 주장인 거죠. 두 가지 개념 이해되셨나요? 정치적 자율성, 현실과 당위의 구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군주론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어떤 함의가 크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책을 읽을 때 유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전체가 2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벌써 이게 쓰여진 게 한 1513년경에 쓰여졌어요. 굉장히 오래전의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뭔 얘기지? 지금 우리 현실과 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26장까지 있는데요. 가장 마키아벨리적인 내용이 잘 들어있는 것은 15, 16, 17, 18장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개 장을 먼저 읽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개념을 읽는 거죠. 정치적 자율성, 현실과 당위의 구분. 그래서 15, 16, 17, 18장을 먼저 읽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마키아벨리의 생각을 좀 이해하게 될 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그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19장부터 26장까지. 그러면 어떤 정치 현실이나 특히 국제정치랑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연결지어 볼 수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거기까지 보신 다음에 조금 더 흥미가 생기면 앞에 1장부터 15장까지 이런 순서로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전이란 무슨 책이냐? 라고 하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책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적절한 비유 아닙니까? 아무도 읽지 않았던 그 고전의 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흥미를 가지고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걸 통해서 마키아벨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본질적인 지혜, 그 통찰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